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러시아가 중국인들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꽤나 강력한 조치를 내놨는데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가 20일 0시를 기해서 러시아 국경을 통한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이라고는 붙였지만 언제까지인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미 이달 초부터 사실 중국과의 극동지역 국경 대부분을 폐쇄한 상태지만 중국인들이 계속 입국하고 있다면서 고용이나 교육, 관광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겁니다. 이 러시아 국영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는 3월 28일까지 중국행 항공편 운항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중국에서 돌아온 여성 2명이 퇴원한 이후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현재 중국인과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들은 미국과 호주, 북한, 싱가포르 등이 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중국 일부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까지 모두 합하면 총 133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본의 지금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이죠. 이 크루즈선에서 오늘부터 음성 판정으로 나온 승선자들을 하선시킨다는 소식도 들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대한 빠른 격리 조치라는 기본적 상식을 무시한 채 무감염자와 감염자를 한 곳에 가둬두는 바람에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에 일본 내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승객들 중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자는 오늘부터 21일까지 하선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스노부 후생노동상이 어제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크루즈선 승객 전원의 검체를 채취했다면서 음성으로 나오면 19일 오늘부터 하선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건데요. 네. 확진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전망이고요. 이 무엇보다 이들과 함께 선내 객실에 머무른 사람의 경우 오늘 나오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다시 선 내에서 14일간 격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1,045명 승무원의 하선 여부는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고요. 현재 총 이 크루즈선에는 52개국 국민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감염 판정을 받은 승객과 승무원 등 542명이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됐고요. 제일 먼저 미국 국적자 338명이 16일에 하선해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승선자 중에서 6명과 또 일본인 배우자 1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급한 공군 3호기 편으로 오늘 새벽 하네다 공항을 거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검역소로 이동해서 그곳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된 채 머물 예정입니다. 또 이 외에도 200여 명의 자국민이 탑승해 있는 호주, 또 74명의 탑승객이 있는 영국, 35명이 탑승한 이탈리아, 330명이 탑승한 홍콩, 또 20여 명이 탑승한 대만, 캐나다 등도 전 세계로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적절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주장을 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곳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었는데 이제야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아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현재 대통령이 50.6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39.52%를 얻은 압둘라 최고 행정관은 선거 과정에서 가니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각종 조작이 이루어졌다면서 진짜 승자인 자신이 지지 세력끼리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둘라 최고 행정관은 2014년 선거 때도 1차 투표에서 승리한 후 결선 투표에서 패배하자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미국의 중재 끝에 이 아슈라프 가니는 대통령, 압둘라는 최고 행정관을 맡으면서 권력을 나눠 가졌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미 지난해 12월 집계에서도 가니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야권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결과 발표가 늦어진 건데요. 이번 결과 발표에 이렇게 압둘라 행정관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 후보들도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가니 대통령이 앞으로 이를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합니다.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배제되어 있는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국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국제 원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 아프간의 경제 위기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더불어서 미국이 원조금을 보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등 이 가니 대통령 앞에는 산적해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7일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한 전직 미 법무부 직원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대부분 전직 검사들인 이들은 바 장관의 행동은 미국 법무부의 청렴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평판을 훼손했다면서 바 장관의 사퇴를 촉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상황에 조금 빗대어서 이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언론들도 현재 우리 법무부 장관과 검찰 조직 간의 싸움에 미국판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분명히 틀린 해석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검찰청이 법무부 외청 조직이 아니라 이 법무부의 한 부서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검찰총장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어서 이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직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면 법무부 장관 대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총장 대 일선 검사들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검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전직 검사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검찰총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이 법률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정부가 이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공모 내통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과정에서 위증과 조사 방해, 목격자 매수 등 7가지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 미국 검찰이 이 스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7년에서 9년을 구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트위터에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면서 오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에 담당 검사 4명이 즉시 반발하면서 사표를 던졌고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는 바 장관이 구형이 부당하고 과도하다면서 스톤에 대한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일선 검사들의 업무에 개입하며 사법권을 남용한 검찰총장에 대해 전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미국 검찰은 언론에 공개하는 기소장 말미에 여러분은 이 기소장이 검찰의 주장만을 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피의자는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서 언론이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탄압했다는 문건이 또 공개됐다고 하죠. 네, 주요 외신들이 위구르족 탄압을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과거일을 소급하거나 연좌제까지 적용해서 수용소의 극심한 정황을 보여주는 중국 정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해외에 친척 있는 수용자 311명의 가족, 종교, 출신 배경, 구금 사유, 출소 여부 판단 등을 포함해서 이들이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지, 옷을 어떻게 입는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등 정말 개인의 내밀한 정보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구금 이유가 정말 황당한데요. 114명은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25명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면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13명은
가족이 이슬람 전통을 엄격하게 따르는 이유로 구금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슬람식 기도를 했다, 히잡이나 차도를 했었다, 수염을 길렀다라는 것도 죄목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문건과 관련해서 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00만 명을 가두고 있다는 소위 강제 수용소는 100% 소문이며 완전히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중국 정부는 신장 곳곳에 설치한 수용소가 훈련 시설일 뿐이고 테러 위험이 있는 극단주의자들만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죠. 제프 베이조스가 사재를 털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섰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17일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원으로 베이조스 지구 펀드를 설립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기후변화는 지구의 가장 큰 위협이다. 나는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기존의 방법을 더욱 알리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연 세계보호, 보존을 도울 가능성이 있는 과학자, 환경운동가들, 비영리 단체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선한 의도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하지만 이 내부는 조금 다릅니다. 경제매체인 미국 CNBC 방송은 이번 기금 조성은 아마존의 배송 업무가 글로벌 탄소 배출을 늘리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론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분석을 했냐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미국에서 1년에 10억 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트럭과 비행기 등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배송망을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 서버 운영 등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 전기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존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정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비판이 심지어 아마존 내부에서조차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지구 펀드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나온 건데요. 340여 명의 아마존 직원들이 모인 기후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도 이 아마존은 석유가스 회사들이 지구를 황폐화하는 것을 언제까지 도와줄 것인가라면서 탄소 배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그동안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 등에 비해서 사회적 기부 활동에는 소극적인 지적을 받아왔던 베이조스는 이 아마존 주식의 약 12%,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4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기도 하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라는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